일제강점기에 주요 친일파가 보유했던 땅이 서울 면적의 13배인 1억 3천만 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혹을 가지고 추진했던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의 실제 혜택은 친일파 후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상의 땅을 되찾겠다는 친일파 후손들과 그들로부터 절을 지키겠다는 스님들과의 소송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이 문제가 지금 땅 소송에서 친일 청산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좌석은 텅 비었습니다. 열린 우리당 등 다른 4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법 등 8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좌석은 텅 비었습니다. 열린 우리당 등 다른 4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법 등 8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했던 친일파들은 많은 땅과 재산을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환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하고 있습니다. 퇴임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을 대리한 것. 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보다 큰 친일파들의 땅이 국가에 귀속됐지만 이들 친일파들은 아직도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조사를 벌여 친일파들이 친일 행위로 획득한 땅을 국가 환수 조치했습니다. 여의도 면적보다 큰 1,100만여 제곱미터, 공시지가 기준으로 960억 원 상당의 땅이 국가에 귀속된 겁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이에 반발해 귀속된 땅의 80%인 800만 제곱미터에 대한 행정소송 92건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종결된 행정소송은 모두 37건으로 친일파의 패소율은 84%에 달해 비교적 국가 승소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일제에게 후작자기를 받은 이해승의 후손에게 국가에 기속된 시가 318억 원의 땅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는 재산조사위의 국가 귀속 결정을 뒤엎은 첫 확정 판결로 앞으로 남아있는 55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벌여 독립유공자 유족기금 322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법무부는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된 소속 95건을 진행한 결과 소송이 마무리된 87건 가운데 97%를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매각에 제한이 없는 재산을 처분해서 322억 원을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4년에 걸쳐 친일 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1,000억 원 정도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 독립유공자 협회 회장이신 애국지사 이준호 독립유공자님과 저희 유족회에서 친일파 재산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국민 여러분, 오늘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족 일족은 국민의 많은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방금 한간에 우리를 일으키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재산의 처리 문제가 동법 목적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유출된 사태에 직면하여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을 국민 여러분께 고소드리는 바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묘소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구소가 약속드린 친일 인명사전 발간을 보고드렸을 때 감격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 감격으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 앞에 서 있습니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친일파들이 도리어 옳았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 앞에 우리는 다시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역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멀게는 동학혁명부터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 문제, 그리고 8.15 후에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역사, 부당한 권력이 국민들을 희생시켰던,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과거사위원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그나마 남아있던 위원회들조차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결국은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도리어 국민들은 피가슴에 멍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현 정권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대신 이 수구 세력들이 뭘 했습니까?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건국 60년, 이 의의 속에는 친일 세력들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시정부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건국 후 공로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948년 이전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뿌리는 독립운동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전문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3.1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를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구 세력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민족 반역죄로 다스려졌을 친일파들, 그들을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일파와 손잡았던 이승만과 그 옹호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역사의 뿌리여 정통이란 겁니까? 건국 60년, 이거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건국절 얘기를 꺼냈고 뉴라이트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시종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건국절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건국 60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 60전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광화문에다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세력이 나서고 시민들의 피로 역사에서 처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1급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동상도 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 세력은 나팔수가 되어서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승만은 건국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책을 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압니까?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 다 나서고 한나라당은 거들고 상공회의소도 나서서 현행 역사 교과서 200군데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의하면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 이런 교과서 집필 기준을 해서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박정희 동상까지 섰고 기념관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까지 이 모든 역사 왜곡의 그 완결판인 대한민국 역사관을 개관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리에 나서면은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또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일의 뿌리를 둔 추구 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실 정치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본 휘하의 만주군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게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 역시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사전 발간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난관을 신속하게 돌파하려면 박정희의 친일은 결코 강압이나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일본군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사실은 증언으로만 떠돌고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6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친일 임명사전에 손을 들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박 전 대통령이 혈서까지 쓰며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내용의 옛 신문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연령 초과로 만주군 군관직에 1차 탈락했던 박 전 대통령이 재차 응모하면서 혈서와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혈서와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는 해외에서도 자료 조사를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박정희의 혈서 지원 기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미 군정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숨어있던 친일 경찰과 관리들을 즉각 복귀시켰다. 그리고는 친일파들을 앞세워 자주 독립 세력을 짓밟기 시작했다. 그러자 국내에서 건국을 준비하던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당황했다. 그들은 해외 독립운동 세력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1945년 10월 드디어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귀국했다. 이어서 백범,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왔다. 공존이 불가능한 레지스탕스와 콜라보. 이제 그들의 결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남한에 진주했고 미군정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친일파들에게 사익길을 터주고 이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지 기반이 약했던 그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떤 세력과 손을 잡아야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김구와 독립운동 세력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승만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친일파와 손을 잡았고
그들은 독립운동 세력을 청산해 나갑니다.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 이곳에도 친일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반민특위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역사는 거짓과 불의의 시대로 들어서고 친일 문제는 금기의 영역이 돼버립니다. 대한민국이 출범할 당시에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친일 협력자들은 국가의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국군 역시 79년까지 일본군 출신들이 군 핵심 지휘부를 장악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그들이 또다시 전면에 나설 기회를 주고야 말았습니다. 이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5.16 핵심 가담자들이 대부분은 박정희의 만주 군관학교 선후배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에게 그러한 만주 군관학교의 인맥이 없었더라면 5.16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거든요. 박정희 쿠데타를 가져온 결과가 됐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판사님, 이들은 박용만 패당이며 미국 영토에 한국인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반일 행동을 하며 일본 군함 이즈모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는 음모까지 꾸민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중대 사건을 일으켜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판사님, 저들을 조처해 주십시오.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실화다. 실제로 그는 이런 증언을 했다. 그런데 이승만의 증언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 아닌가? Si je me place du point de vue d'un Français qui se verrait trahi par son compatriote alors qu'il est dans un pays étranger et qu'il essaie d'aider son pays, donc il considérerait ça comme de la trahison. Et puis, si un Français avait donné à l'étranger pendant la Deuxième Guerre mondiale une interview expliquant que l'occupation allemande de la France était bénéfique pour la France, à la fin de la guerre, il aurait été aussi considéré comme un traître à la patrie officiellement par tout le monde. 일본군을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군에게 엄청난 동요를 가져와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혁과 같은 이런 지식인 청년들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 정신, 이것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준영,
대한민국의 영원한 광복군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민족 반역죄로 다스려졌을 친일파들, 그들을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일파와 손잡았던 이승만과 그 옹호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역사의 뿌리여 정통이란 겁니까? 건국 60년, 이거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건국절 얘기를 꺼냈고 뉴라이트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시종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건국절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건국 60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 60전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광화문에다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세력이 나서고 시민들의 피로 역사에서 처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1급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동상도 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 세력은 나팔수가 되어서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책을 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압니까?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 다 나서고 한나라당은 거들고 상공회의소도 나서서 현행 역사교과서 200군데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의하면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 이런 교과서 집필 기준을 해서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박정희 동상까지 섰고 기념관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까지 이 모든 역사 왜곡의 완결판인 대한민국 역사관을 개관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리에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귀국했다. 이어서 백범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왔다. 공존이 불가능한 레지스탕스와 콜라보. 이제 그들의 결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남한에 진주했고 미군정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친일파들에게 사익길을 터주고 이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지 기반이 약했던 그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떤 세력과 손을 잡아야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김구와 독립운동 세력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승만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친일파와 손을 잡았고 그들은 독립운동 세력을 청산해 나갑니다.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 이곳에도
친일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반민특위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역사는 거짓과 불의의 시대로 들어서고 친일 문제는 금기의 영역이 돼버립니다. 대한민국이 출범할 당시에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친일 협력자들은 국가의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국군 역시 79년까지 일본군 출신들이 군 핵심 지휘부를 장악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그들이 또다시 전면에 나설 기회를 주고야 말았습니다. 이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5.16 핵심 가담자들이 대부분은 박정희의 만주 군관학교 선후배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 독립유공자 협회 회장이신 애국지사 이준호 독립유공자님과 저희 유족회에서 친일파 재산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국민 여러분, 오늘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족 일족은 국민의 많은 대표기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간에 우리를 일으키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재산의 처리 문제가 동법 목적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유출된 사태에 직면하여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을 국민 여러분께 고소드리는 바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묘소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구소가 약속드린 친일 인명사전 발간을 보고드렸을 때 감격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 감격으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 앞에 서 있습니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친일파들이 도리어 옳았다 앓고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 앞에 우리는 다시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역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멀게는 동학혁명부터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 문제, 그리고 8.15 후에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역사, 부당한 권력이 국민들을 희생시켰던,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과거사위원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그나마 남아있던 위원회들조차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결국은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도리어 국민들은 피가슴에 멍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현 정권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대신 이 수구 세력들이 뭘 했습니까?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건국 60년, 이 의의 속에는 친일 세력들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시정부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건국 후 공로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948년 이전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뿌리는 독립운동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전문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3.1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를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구 세력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뿌리는 일제강점기에 주요 친일파가 보유했던 땅이 서울 면적의 13배인 1억 3천만 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혹을 가지고 추진했던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의 실제 혜택은 친일파 후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상의 땅을 되찾겠다는 친일파 후손들과 그들로부터 절을 지키겠다는 스님들과의 소송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이 문제가 지금 땅 소송에서 친일 청산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좌석은 텅 비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등 다른 4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법 등 8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좌석은 텅 비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등 다른 4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법 등 8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했던 친일파들은 많은 땅과 재산을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환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하고 있습니다. 퇴임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을 대리한 것은 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친일 재산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보다 큰 친일파들의 땅이 국가에 귀속됐지만 이들 친일파들은 아직도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조사를 벌여 친일파들이 친일 행위로 획득한 땅을 국가 환수 조치했습니다. 여의도 면적보다 큰 1,100만여 제곱미터, 공시지가 기준으로 960억 원 상당의 땅이 국가에 귀속된 겁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이에 반발해 귀속된 땅의 80%인 800만 제곱미터에 대한 행정소송 92건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종결된 행정소송은 모두 37건으로 친일파의 패소율은 84%에 달해 비교적 국가 승소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일제에게 후작자기를 받은 이해승의 후손에게 국가에 귀속된 시가 318억 원의 땅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는 재산조사위의 국가 귀속 결정을 뒤엎은 첫 확정 판결로 앞으로 남아있는 55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벌여 독립유공자 유족기금 322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법무부는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된 소속 95건을 진행한 결과 소송이 마무리된 87건 가운데 97%를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매각에 제한이 없는 재산을 처분해서 322억 원을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4년에 걸쳐 친일 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1,000억 원 정도를 국가에 귀속하고 나서면은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또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일의 뿌리를 둔 추구 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실 정치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본 휘하의 만주군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게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 역시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사전 발간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난관을 신속하게 돌파하려면 박정희의 친일은 결코 강압이나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일본군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사실은 증언으로만 떠돌고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6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친일 임명사전에 손을 들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박 전 대통령이 혈서까지 쓰며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내용의 옛 신문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연령 초과로 만주군 군관직에 1차 탈락했던 박 전 대통령이 재차 응모하면서 혈서와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서와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는 해외에서도 자료 조사를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박정희의 혈서 지원 기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미 군정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숨어있던 친일 경찰과 관리들을 즉각 복귀시켰다. 그리고는 친일파들을 앞세워 자주 독립 세력을 짓밟기 시작했다. 그러자 국내에서 건국을 준비하던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당황했다. 그들은 해외 독립운동 세력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1945년 10월 드디어